안녕하세요. 능인고등학교 역사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중에 1940년대의 통치 방식인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족 말살 통치는 이름 그대로 우리 한국 민족의 민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 민족 말살 통치가 실시하게 된 배경을 보도록 할게요. 1929년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인 대공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공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물건들이 과잉 공급, 즉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물건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그만큼 팔려야 되는데 팔리지 않으니까 기업들이 망하고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전 세계 그리고 일본에까지 그 여파가 끼치게 되는데 많은 국가들은 식민지에다가 많이 만들어진 물건을 판다든지 이런 블록 경제를 실시함으로써 대공황의 여파를 이겨내려고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가 많이 없거든요. 한국 정도 있기 때문에 많은 물건들을 팔 시장적인 국가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민지를 만들어서 물건을 팔기 위해 침략 전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민족 말살 통치가 실시되게 됩니다. 이러한 민족 말살 통치의 특징들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 즉 우리나라를 공업지대로 만들겠다는 식민지 공업화 정책이 실시됩니다. 이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병참기지로 만들려고 하는 병참기지화 정책이 이 안에 포함이 되게 되거든요. 이 말은 즉슨 전쟁에 필요한 물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병참기지로 우리 한반도를 이용하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북부 지방에 중화합 공업이 집중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남쪽과 북쪽의 경제 산업 차이가 불균형적으로 심화되는 현상이 나오기도 하고 또 산업 간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합니다. 소비재, 바로 소비해서 사용하는 소비재 산업이 발전함과 동시에 무기를 만드는 군수 산업 위주로 공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산업 간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의 정책이 남면 북양 정책이요. 우리 한반도를 어떻게 이용하겠냐 봤을 때 남쪽에는 면화를 기르고 북쪽에는 양을 길러서 일본 방직 산업의 원료 확보를 위해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실시됩니다. 그리고 1932년부터 40년대까지는 농촌을 진흥시키겠다는 농촌진흥운동이 일제에 이에서 많이 실시되게 되거든요.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소작권을 증대시키겠다, 농촌의 경제를 갱생 다시 올리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농민운동, 노동운동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이에 따라 이러한 농민운동 단체를 일제가 볼 수 있는 단체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소작쟁이 억지를 위하여 농촌 진흥운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아마 2학기 때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농촌 진흥운동을 봤다면 그 다음에는 한국인의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황국 신민화 정책이 실시되게 됩니다. 황국은 황제국, 즉 천황을 위한 충성스러운 백성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덴노 밑에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황국 신민화 정책이 실시됩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을 없애려고 하는 정책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가 내선일체론, 일선동조론입니다. 일선동조론. 여기서는 내가 바로 내지인 일본을 뜻하게 되고 선은 조선인 뜻인데 일본인과 조선인은 하나의 몸과 같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사상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끼워 넣게 되고 그다음에 일선동조론은 일본과 조선의 조상이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와 너는 남남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니까 우리 함께 전쟁에 나가자. 이런 이론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37년에는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함으로써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심의 사상을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심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고, 신토에 대한 사찰인 신사를 참배하게 한다든지 궁성요배라해서 일본 덴노가 있는 동쪽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절을 시키는 궁성요배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먼저 한국어 교육을 금지시키는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한국말을 썼다가는 말이 바로 맞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으며, 그다음에 1939년에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일본식 성가 이름을 쓰게 하는 창씨개명, 이런 흐름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41년에는 소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국민학교라고 바꾸게 되거든요. 이게 국민학교인데, 여기서 국민은 황국 신민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황국 신민학교인 국민학교가 1941년부터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하시면 되겠으며, 그리고 일제가 민족 말살 통치기에 언론과 학문을 탄압하기 시작하거든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문화 통치의 일환에 따라서 1920년에 만들어진 한국어 신문인데, 이런 한국어 신문들을 1940년에 폐간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말을 연구하는 조선어 학회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942년에. 이에 따라 우리말 큰 사전이 편찬되다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눠지게 되거든요. 물론 광복하고 난 다음에 이 원본을 되찾아서 다시 완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조선어 학회 사건은 말 그대로 한글을 연구하는 단체였는데, 어떤 여학생이 한국어를 쓰다가 이게 들켜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시동원 체제가 강화되게 되거든요. 일본이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침략 전쟁을 실시하게 되는데, 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상하이 사변이라든지, 37년에는 중일 전쟁, 41년에는 미국과 맞짱을 뜨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전쟁에 위해서 많은 물자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한 체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939년에 국가 총동원법이 일본에서 제정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실시되게 되거든요. 전쟁을 위해 국가가 모든 인력과 물자의 자원을 총동원하자, 이런 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마음대로 우리나라의 물자를 법적 조항에 따라 막 뽑아낼 수 있거든요. 이때는 인력과 물자 수탈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게 되는데, 먼저 인력 수탈에는 지원병제예요. 지원병제, 학도 지원병 등등으로 해서 1943년쯤에 너 이제 지원해서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하고, 징병제는 아예 강제로 사람들을 끌어다가 저는 태평양 등지로 동남아시아로 보낸다든지 44년에 징병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국민징용령이라서 1939년쯤에 강제로 전쟁터로 보내서 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물건들을 군수 물자를 만드는데 노동자로 일을 시킨다든지 국민징용령이 실시되게 되고요. 그리고 가슴 아픈 일본군 위안부를 두게 됩니다. 성노예로서 일본군 위안부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자를 수탈하기 시작하는데, 금속이라든지 미국 쌀 등들을 공출 막 뺏어가게 되거든요. 금속, 이렇게 집안에 있는 녹그릇 등들도 가져가가지고 녹여서 총알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각 집에 있는 쌀들을 뺏어가지고 불량미로 쓴다든지 그런 흐름도 보이게 되고, 식량을 조절하고 전쟁에 대한 물자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식량 배급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산미증식계획이 재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1940년대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3.1운동 등등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영상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